잠깐 다들 쉬셨어요? 네. 오늘 직원부터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 잔 드시면서 우리 가호 찻집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또 오늘 날씨도 아침에 조금 비가 내려서 바깥 풍경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귀한 차들을 드시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 학교에 오래 계시다가 얼마 전에 이 차가 너무 좋아서 여기로 이제 전염하신다고 학교도 작년에 이제 퇴직하셨습니다. 명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선생님은 문슬 선생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중에 제일 예쁜 5월에 이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과 차를 매개로 해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되게 차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차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제 공간에서 이제 편안하게 차를 마시자 하는 주장으로 저는 이제 차 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안하게 마음 내려놓으시고 들어주시고 서빙하는 차 마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차는 나중에 이제 조금 언급이 될 텐데 청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철간음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차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고 종류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아이들이 간혹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품을 3개를 걸었습니다. 3개를 걸었는데 그래서 누구의 작품일까요? 제 얘기 중에 이제 작품에 대한 작가명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맞춰주시면 제가 이걸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차와 연관이 굉장히 많은 인물입니다. 동양 우리나라 작품 한 작품하고 서양 작품 한 작품입니다. 지금 조금 내가 미술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거는 생략하고 제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죠? 대개 보면은 문이나 산수 그림 보면 선비들이 대부분이고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그림으로 화폭에 담았는데, 여기는 차이가 아주 서민적인, 그것도 나물 캐는 여인의, 쑥 캐는 여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여자들이, 물론 신중복이나 되게 풍속화에 보면 여인들이 가끔 등장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인네들은 조금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 기방에 있는 여인들이나. 그런데 여기에 여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것도 상류층에 있는 여인들이나 하류계에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서민들을 여인을 대상으로 화폭에 담았다.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그렸다. 그 다음 두 번째, 그것도 상류층의 여인들이 아니라 서민에 해당되는 여인들의 삶을 그렸다. 이 작가의 후손이 차 이야기에, 우리나라 차 이야기에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이제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인상주의 그림인데, 모네, 마네, 르누아르, 뭐, 파슬리, 뭐 이런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도 자생활가, 서양에서 자생활, 그리고 그것이 서양에서의 자생활을 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동양 문화와 뭔가가 맞닿아 있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지금 딱 이 계절에 맞는 그림인 것 같아요. 허드러지게 핀 꽃이 허드러지게 핀 정원에서 여인네가 걸어가는 그림인데, 뭐 인상주의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관념적인 신이라든지 하느님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그런 관념적인 것에서 주제를 벗어나서, 그것이 대부분의 그림의 주제였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느낌,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 순간적인 그림을 합폭에 옮기는 것. 그리고 특히 거기에 빛의 방향에 따라서 빛이 사물에 닿았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그림에 그리고자 했던 것이 인상주의 화풍의 그림인데, 그 중에서 지금 정원이 나오는데 동양 문화를 가장 동경하면서 어쩌면 동양 문화를 자기의 삶에 구현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두 개입니다. 제 얘기 속에 다 답이 나올 거예요. 이 앞에 우리나라 이 작가의 그림이 뭐냐. 윤선도의 후손이기도 하고 뒤에 또 나오는 제 얘기, 차 얘기에서 핵을 끊는 그 선대, 그 어른의 선대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양에서 자생활에서 동양 문화를 그렸던 이 화가의 화가는 누굴까? 이제 얘기 속에 답이 다 나올 거라서 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멍 때리기 아주 상스러운 말일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바쁜 생활에서 이 멍 때리는 것이 아주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지? 매년 제가 알기로는 매년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쁜 생활 속에서 내 호흡도 가쁘고, 내 심장 박동도 바쁘게 뛰어가는 데 있어서, 그나마 내가 쉼표를 한 점 찍을 수 있고, 내 호흡을 그래도 가다듬을 수 있는 것이 내려놓고 멍하게 앉아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죠? 이 멍을 어떻게 때리느냐. 얼마만큼 또 이 생활에서 멍을 한번 때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 우리의 삶을 조금 정리정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멍 때리기 제가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는 불멍입니다. 불 앞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동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멍 때릴 때 가장 좋아하는 거. 물을 바라보는 거잖아, 그죠? 불멍, 물멍,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장을 지을 때 호숫가나 강가나 바닷가에 집을 짓기를 그렇게 동경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를 조금은 바라보면서 멍하게 바라보면서 뭔가 자기 삶을 정리하고 싶을 때, 그죠? 자, 근데 이 멍 때리는데, 그죠? 우리가 그러면 방금 얘기한 가장 좋은, 멍 때리기에 가장 좋은 거, 불을 보고서 멍하게 앉아있는 거, 물을 보고서 멍하게 바라보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즘 생활에. 그죠? 근데, 그럼 이 멍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멍은 필요하고, 내가 한 템포를, 낮추고, 느리게 하고서 갈 필요는 있는데, 내가 예전처럼 불을 때울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쁜 일상생활에서 쉽게 물을 찾아서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차나 커피도 괜찮습니다. 커피하고 차하고 굳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대별하고 싶지는 않는데 어쨌든 차를 마시면서 멍하게 앉아 있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속된 말로 멍 때리기다라고 했는데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이 조금 잘난 체 하면 노자의 무의자연사상하고도 맥은 닿는 것 같아요. 저는 노자의 깊은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제가 표피적으로 조금 떠들어대면 이 무의자연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인공을 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공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끝에 가보면은 정말로 큰 뭔가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무의자연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좋은 공간에서 오신 분들도 약속을 했다가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서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차 한 잔 대접하고 이것보다는 저 앞산에 안개가 지금 무럭무럭 솟아나고 있는 저 자연을 보면서 내가 그냥 자연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 가슴에 되돌아갈 때 일어나는 것은 뭔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마음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의자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불을 바라보며 물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 옆에 그냥 머그컵에 차 한 잔 놓고서 골짜기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이것도 무의자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한 도공이 도자기를 빚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도공이 힘을 손에 가득 넣고 어깨에 힘을 가득 넣고 뭔가를 기교를 부리려고 했을 때는 이런 도자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본 사람들이 가장 한국의 도자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고려다완에서 그네들이 왜 우리나라의 그 다완에 가장 빠질까? 그것이 아마 손을 댔는데 손대지 않은 것. 인공의 힘이 가해 사람의 손이 빚었는데 사람의 손이 전혀 빚지 않은 그 무의의 사상. 그것이 그 그릇에 담겨 있어서 우리나라 고려다완에 그렇게 열광하는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차의 진짜 힘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음료 중에 많은 것이 있잖아요. 커피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코코아도 있고 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차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멍하니 일상생활에서 한 템포 내려놓고서 내가 한 템포 쉼표를 찍을 수 있다는 이것이 차의 가장 좋은 힘인 것 같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그 차가 마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차 안에 커피나 다른 음료에는 없는 어떤 성분, 대안인이라는 성분이 계속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나의 심장박동을 늦추게 하는 성분은 물론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차의 힘은 가장 멍 때리기 좋다. 차 옆에 두었을 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차와 함께 생활할 때의 가장 좋은 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쁜 일상생활에서 쉼표를 찍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차의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음료와 달리 차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옆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차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커피는 그렇게 할 수 없나?
그럼 다른 차들은 코코아나 다른 차들은 그렇게 할 수 없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커피는 한 잔에 이렇게 하면 한 번 우려내고 한 컵에 그냥 마시고 나면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차는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이 차도 일정 양을 넣고서 두 번째 차 주세요. 일정 양을 넣고서 두 번, 세 번 정도 우린 거거든요. 그러면 차인들 사이에서 계속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오늘 너희 집에 와서 차를 마셨더니 너가 나에게 물 고문을 시킨다. 물 고문을 시킨다. 그 말은 그냥 계속 물을 먹게끔 잔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는 어쩔 수 없이 커피처럼 한 잔만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의 성격상 한 번 우리고 두 번 우리고 세 번 우리면서 잔이 계속 돌아가니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이기 이전에 그 차가 가진 속성상 사람과 사람을 계속 서먹서먹하지 않게 이야기가 계속 돌게 하는 그것이 차가 가진 가장 좋은 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는 단순히 우리 생활에 끼친 변화가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차와 관련해 있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옆 사람을 조금 살펴보게 하는 거. 옆 사람과 이제 대규모의 잔치나 대규모의 행사나 대규모의 그런 공간보다는 내가 인접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옆 사람을 조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생활 패턴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좋은 음료가 저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아무것도 놓지 않고서 얼굴만 보고 있었을 때는 대화가 단절이 돼버리거든요.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나 무심한 듯 심심한 듯 돌아가는 이 차 한 잔이 내 옆 사람과의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씻어주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가 좋은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저도 애 키워보니까 사춘기 이후 아들은 부모와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리도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도 부부끼리 두 사람밖에 살지 않는데 매일 보는 사람 앉아가지고 대화하기도 참 서먹서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음료 하나, 차가 있으면 더욱 좋고 음료 하나 앞에 두고서 앉으면은 그 서먹서먹함이나 그날 조금 전에 싸웠던 마음도 잔이 돌아갈 때 조금 희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는 바쁜 생활에서 그래도 내가 멍하니 마시면서 나를 한번 살펴보게 하더라. 그 다음에 옆 사람과 서먹서먹하고 별 얘기가 없는 서먹서먹한 두 사람을 그래도 따뜻하게 우려서 대접하고 옆에 놓고 내 옆에 앉힘으로써 옆 사람과 그래도 대화를 하게 하더라. 이것이 차가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바람직한 차 생활은 뭘까? 차 하면은 얼마 전에도 저희 공간에 온 남자 젊은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 차는 마시고 싶은데 차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커피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왜 어렵다고 생각해? 고등학생이었는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아이고 녹차도 뭐가 이렇게 마셔야 되고 차는 이렇게 마셔야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차를 어떻게 마시고 차를 마실 때의 차의 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차에 좀 익숙해졌을 때 내가 차를 조금 알게 되었을 때 차를 매개로 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내 몸의 변화도 일어나게 하는 도의 모습은 뒤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직한 차 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저는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차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고 이거 차 한 봉지 사려면 10만 원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차, 여러분이 선물 받았거나 여러분이 하동을 지났거나 산청을 지났거나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로 뭐든지 괜찮습니다. 굳이 찻잎을 4개로 한 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 대용차 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구기자가 될 수도 있고 오미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뭐 다른 차가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일단 즐기는 것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생활 속에서 자주 구할 수 있는 차를 자주 그냥 찻자리를 그냥 도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따뜻한 물하고 잔만 있으면 우려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뜻한 것이 내 속 안에 들어가면 조금 웅크러져 있던 마음이나 상대방에게 미워했던 마음이나 상대방에게 섭섭했던 마음도 조금은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템포 내가 차를 마심으로써 호흡 이게 속도가 조금 늦추어지고 내 심장박동이 조금 늦추어지면서 느끼는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들이 차생활로 이끌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는 뭐든 괜찮으니까 그냥 쉽게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차가 방금 얘기한 그런 점이 좋아서 차를 마셨는데 조금 마시다 보면 뭔가 반응을 느끼실 거예요. 이건 내 몸에 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 차가 내 몸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내가 마셨더니 굉장히 내가 좋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차의 종류에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녹차, 황차, 청차, 그죠? 뭐 이런 흑차 이런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차가 녹차가 좋아. 녹차가 어떠미야? 요즘 보이차 봄이 부르니까 흑차가 최고야. 아, 넌 아직도 녹차 마시니 보이차 마셔야지. 보이차인데 보이차가 최고야. 그거는 편견입니다. 그건 편견입니다. 내 몸에 맞는 차가 있어요. 저처럼 키가 작고 저처럼 이렇게 빨리 몸이 피곤함을 느끼고 먹는 것도 채식 위주 있는 사람이 보이차 아무리 좋다고 해서 보이차를 옆에 우려줘도 저는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안에 있는 남들 같은 경우는 체격이 조금 있고 살도 조금 있고 지방이 있는데 그런 분에게 홍차가, 저는 홍차 매니아거든요. 홍차를 엄청 좋아하는데 홍차를 좋다고 주면은 열뻗칩니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선호한 차를 마시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차입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6가지 차의 종류에서 어느 것이 극적으로 최고다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녹차 되게 3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차가 녹차, 그 다음에 청차, 그 다음 홍차 3가지를 마실 거거든요. 3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녹차는 요즘과 같이 새싹이 이렇게 팔팔은 났을 때 그 파릇파릇한 초록을 엽록소를 몸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 순을 따가지고 열을 가해서 산 하나 발효를 중단시킨 거예요. 그게 녹차입니다. 잎 새싹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산 하나 발효를 중단시켜서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 녹차입니다. 녹차는 제일 좋은 녹차의 장점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카페인 성분도, 카페인 하면 우리는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다 복용했을 때 부정적이지 적정량을 먹었을 때는 우리의 의식을 깨어있게 하고 정신이 깨어있게 하고 맑아지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수양을 하는 사람, 스님이나 그다음에 신부님이나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가 그거보다 더 녹차가 가지고 온 최대 장점은 그 안에 대안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거. 화난 마음이나 그다음에 습한 마음이나 이런 것을 진정을 시켜서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게 대안인 성분인데 그 대안인 성분이 6가지의 차의 종류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녹차의 우수성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녹차를 저 같은 사람이 소음인이 상복을 했었을 경우에는 조금 몸을 냉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몸을 차갑게 하면서 내리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조금씩 가끔씩 즐기는 거는 좋은데 내 생활 속에서 즐기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청차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대만 가서 마셨었는데 대부분의 청차일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수업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마신 게 청차의 종류 철간음이었는데 청차는 그럼 뭐냐 하면 아까 찻잎이 상처가 가지 않게 해서 그대로 찻잎을 따가서 산화나 발효를 중단시킨 게 녹차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찻잎이 조금 이제 성숙을 해요. 그러면은 싹이 이게 벌어져서 완전한 잎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녹차로 가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녹차처럼 생잎으로 먹었을 때는 차의 성분이 물에 추출되지도 않고 그래서 찻잎이 조금 성숙했을 때 싹이 아니라 이제 잎으로 되어서 이렇게 잎으로 이렇게 넓적하게 되었을 때 이거를 그냥 아깝기는 하고 차로 마시고는 싶은데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뭐냐면은 소쿠리에 담아서 조금 이렇게 흔들면은 찻잎에 상처가 있겠죠. 그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준 상태를 대비두고서 가공한 것이 뭐냐 하면은 청차예요. 그래서 녹차에서 조금을, 그래서 청차는 대개 보면 잎의 가장자리에 끝에 보면은 조금 갈색의 상처가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쿠리로 이렇게 흔들어서 일부러 흔든 겁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물에 차에 우렸을 때 그 상처난 부분을 통해서 차의 성분이 우러나오겠죠. 그래서 찻잎에 조금의 상처를 유도를 해서 찬물이 우러나게끔 유도한 것이 뭐냐 하면은 청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차는 맛을 보면 녹차의 맛도 푸릇푸릇한 녹차의 맛도 있는 것 같은데 녹차만큼은 신선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고구마 삶은 냄새나 아니면은 오늘과 같이 습기가 많은 날 숲속에 갔을 때 그런 깊은 숲속에 갔을 때 냄새처럼 나는 게 청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차. 3가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홍차는 뭐냐면 이제 잎이 완전히 이제 한여름이 되었을 때 잎이 두꺼워지고 잎도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걸 찻잎으로 먹어서 써서 못 먹을 지경이 왔어요, 차가. 그러면은 이제 서양에서는 찻잎을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소엽종이었을 경우는 녹차로 가공하는 게 좋은데 대엽종, 아주 큰 잎이 크고 대엽종이었을 경우에는 찻잎이 너무 두꺼워서 녹차로 가공해가지고 마셨을 때는 하나도 찻잎이 우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숙한 찻잎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자릅니다. 일부러 자릅니다. 자르면은 잘라서 그걸 또 이렇게 상처를 막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굴러요. 그러면 훨씬 더 두툼하고 두꺼운 잎이지만 차 성분이 우러나겠죠. 그러나 그 상처난 부분이나 잘라진 찻잎에는 공기 중에 산소와 접하면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가 일어나요. 그거면 산화가 되면 찻잎의 색깔이 녹차처럼 푸릇푸릇한 것이 아니라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갈색이 되겠죠. 그게 홍차입니다. 일부러 찻잎의 산화를 유도를 해서
차가 우러나오게 유도를 한 거, 그게 홍차거든요. 그러면 홍차의 장점은 뭐냐? 녹차를 아주 즐기는 사람은 홍차 듬듬하고 맛없다고 잘 먹지를 않아요. 그러나 홍차의 장점은 뭐냐? 그런 단점이 있긴 있지만 홍차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그 차에 있는 성분이 상처난 부분을 통해서 나오면서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폴리페놀 성분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이 나오거든요. 그 폴리페놀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면역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적. 우리가 몸이 늙어가고 우리 몸이 병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몸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폴리페놀 성분이 홍차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을 증가시켜주며 우리 몸의 산화를 조금은 억제를 시켜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 홍차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녹차가 맞으면 아까 녹차 얘기했으니까 녹차를 즐기시면 되고 녹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 내 몸에 안 맞아서 홍차가 맞는 사람은 홍차를 즐기면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아까 녹차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왜냐하면 어린 싹을 손으로 하나씩 따야 되니까 그리고 어린 싹도 수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차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차는 왜 싸냐 하면 잎이 무성한 잎을 따고 더군다나 대역종을 땄으니까 양적으로 훨씬 많겠죠. 그죠? 그래서 홍차는 가격 면에서 싼데 싸다고 해서 나쁜 거는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차가 맞는 사람은 홍차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선호하는 차를 즐겨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색이나 향이나 맛이 어우러져 오감이 즐거운 차. 그래서 이제 이 가지 차를 마시는데 이왕이면 차의 색깔이 거무튀튀하거나 아주 부쾌한 그런 검은색에 가까운 것보다는 그래도 아주 맑은 황색이거나 아주 맑은 붉은색이거나 아주 맑은 연두색일 경우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색이나 그 다음에 이제 향. 저는 이제 차를 마실 때 향을 좀 즐기는 편인데 그래서 차를 그냥 이제 아메리카노하고 예를 들면 커피에서 아메리카노하고 일반 드립 커피를 조금 비교를 하면 아메리카노는 마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그것에 아메리카노에서 향을 즐기려고 하면 아메리카노를 안 마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차를 조금 이제 입맛이 이제 차에 길들여져 가면 차에서 나는 향이 여러분을 즐겁게 할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것이 향이 주는 치유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생기는 감각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감각이 후각이라고 하더라고요. 후각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데도 어머니의 모유를 찾아서 고개를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어머니의 전례를 맡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남아있는 향이 냄새에 대한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도 어머니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도 내가 군침이 도는 이유는 그 냄새가 주는 어머니의 정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군침이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차도 마실 때 마시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뜨거운 기운을 코로 한번 깊게 마시면 그 치유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커피를 마시든 어떤 음료를 마시든지 간에 그냥 먼저 마시지 말고 한번 코로 길게 들이마시면서 마시면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한 치유의 힘이 거기서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맛입니다. 처음에는 차를 마셨을 때 이것이 떫은 것 같고 이것이 쓴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혀 양 끝에서 군침이 도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커피도 좋은 커피를 마시고 나면 그 쓰고 떫은 맛이 나중에는 단맛으로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이 좋은 차지, 이것이 나쁜 차인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쓰고 떫었던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단맛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차인들은 회감이라고 하는데 그 쓰고 떫은 맛이 기분 나쁜 너무 커피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볶아서 그 떫은 맛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에서도 처음에는 쓰고 떫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단맛으로 변하는 것. 그건 원리는 뭐냐면 그것이 쓰고 떫은 맛이 혀를 자극해서 이게 소화제를 분비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소화제거든요. 그래서 쓰고 떫은 맛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소화액을 분비시켜서 식욕을 왕성하게 해주고 위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어린애 키울 때 애가 조금 채기가 있는 경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기가 있을 경우에는 차를 조금 진하게 우려가지고 조금씩 삼키면은 이상하게 크게 많이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차가 가지고 있는 쓰고 떫은 맛이 소화액을 분비시켜서 소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바람직한 차생활은 차의 가격이나 그릇의 가격에 논하지 말고 쉽게 여러분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차든지 괜찮다. 그리고 녹차가 좋다, 보이차가 좋다라고 편견 갖지 말고 내 몸이 맞는 차는 좋은 차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냥 마시는 음료로도 마시되 이왕이면 조금은 쉬어가면서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맛도 한번 음미해보면 그것이 나중에 마음의 치유의 힘까지 조금 생길 거다. 네, 여기에서 답이 아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조들의 자세, 그 청태전 차 좀 내주세요. 네. 자, 우리 선조들의 자생활을 한번 깊게는 아니지만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 전에 요거 할 테니까 한번 돌려가면서 한번 자세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려 나오는 청태전 차입니다. 정약용, 김정희, 초이선사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진주 사람이라면 사생활에서 다솔사에 계셨던 도담 김범술 선생님 은퇴를 봐서 해장선사까지는 조금 언급이 안 됐을 텐데 저는 해장선사까지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700년대 말기입니다. 저희 시대적으로 1700년대 말기.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는 상류층에서 차생활을 굉장히 화롭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자가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청자는 고려시대 때 녹차를 즐겼던, 차를 즐겼던 그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그 차그릇으로 사용됐던 도자기의 청자가 그만큼 발달되었다는 것은 고려시대 귀족들이 차를 그렇게 즐겼다는 증거죠. 자,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면서 나라의 건국 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면고 그리고 숙류 옥불 정책에 따라서 이 차 문화가 복주 문화로 바뀌면서 주로 귀족들이 고려시대 때 귀족들이 차를 많이 즐기기도 했지만 차의 전파는 불교의 전파와 맥을 같이 합니다. 불교가 전파되는 경로를 따라서 차도 전파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허황우가 김수로 왕과 결혼한 허황우가 김해 쪽으로 전도할 때 그때 이미 차는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쪽 지방에 진해부터 시작해서 남쪽 지방에 삼천포 그 다음에 진교, 그 다음에 전라도로 장흥, 고성 이런 남쪽 지방에 차나무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불교의 정파들 이쪽 남쪽 지역은 저쪽 동남아시아 지역과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미 가야 시대 때 그 이전 때부터 그때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울 때 국사 교과서에서는 하동에 신라 북방왕 시절에 어느 시절에 중국에 갔던 사신이 차나무를 가져와서 차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차생활을 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차생활은.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그렇게 상류층이나 불가에서 차를 즐겼는데 노선 건국과 더불어 나라의 정책상 어쨌든 차의 생활이 쇠퇴 기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차가 거의 차 생활이 흔적도 거의 없어지는 문헌에서 거의 없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조선시대이긴 하지만 명문가에서는 제사상에 남자들은 술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 집안의 여자가 이 집안 같으면 저 종부님이 되겠죠. 종부가 차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문헌상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하면서 그 흔적조차도 거의 없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이 첫 번째는 너무 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 지역이 거의 다 피폐화되어 버립니다. 자, 차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이 큰 이유는 뭐냐면 남쪽 지역에서 차는 이게 북방 한계선이 있어요. 저쪽 경북 영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전라도 익산 정도까지 그 이남 지역에서만 차가 자라지 그 이북에서는 자라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조선의 왕실이나 귀족들이 남쪽 지역에서 나는 차를 공납하라고 명은 내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차가 심지어는 함양 지역에서는 차가 나지도 않는데 나라에서 명령적으로 차를 공납하라는 명은 떨어졌으니까 없으니까 저 전라도에 가서 차를 일부러 사와가지고 공납을 바치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지방에서 남쪽 지방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차를 공납하라는 명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쪽 지방에서 그 공납이 힘들어서 차밭을 불태워 버리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요 이제 차인들은 이제 마천 가는데 함양 마천 가는데 휴천면에 보면 김종직의 이렇게 삐가 하나 있어요. 김종직이 함양에 임명을 받아 내려오니까 마침 그게 있은 거예요. 함양에는 차가 나지도 않는데 차를 공납하라는 권성이 있으니까 그 김종직이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서 관아에서 차나무를 심어서 관아에서 그걸 조정하는 비가 있어요. 그처럼 국민들의 원성이 차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이 너무 컸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남쪽 지역을 거의 짓밟아 버렸으니까 그나마 차를 이렇게 공납할 수 있는 차반마저도 전부 없어져 버렸고 도공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으로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차생활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간혹 절에서 불가에서만 맥락을 조금 유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00년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700년대 말에 광진의 경련사의 해장선사라는 스님이 차에 대해서 깊이를 좀 많이 알고 차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진 쪽은 차 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정약용이가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윤두석, 윤선도의 손자가 윤두서고 윤두서는 여러분들 자화상 알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버금 가수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그린 윤두서의 외손자가 정약용입니다. 윤두서의 외손자가 우리나라 실학사상에 있어서 거의 선봉에 선 사람이 윤두서인데 그 사람의 외손자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가
기독교에 기독교는 아니죠. 서양의 종교에 빠졌다고 해서 정조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천재적인 정약용이가 기양사리로 강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정약용이는 이미 문헌을 워낙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책 속에서 차를 어떻게 재배를 하고 차는 어떠하고 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부터. 그러나 강진으로 내려와서 기양사리로 강진으로 내려왔을 때 자기가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자기가 기양사리 하고 있는 그 근처에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근처에 있는 백년사라는 절에 해장선사가 직접 사생활을 하고 있는 걸 서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정약용이가 다산초당에서 살고 있을 때 초이가 20살입니다. 초이선사는 우리나라 사생활에 있어서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하동에 가면 칠부람이 있죠, 그죠? 칠부람에서 다신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 초이선사가 20살의 초이선사가 해장선사의 소개로 정약용을 찾아오게 됩니다. 유학을 배우기도 싶어 했고 차를 배우기도 싶고 했고 두 가지 목적으로 20살 청춘의 초이가 정약용을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정약용이가 초이선사에게 차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서울에 있을 때 책으로 알고 있던 차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초이가 이미 칠부람이 있을 때부터 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차를 관점으로 해서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이선사는 이제 정약용을 만남으로써 완전 획기적인 우리나라 차에 있어서 문헌으로 정확하게 차를 어떻게 타고 차에 대한 모든 책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김정희는 뭐냐? 김정희가 또 이제 이 귀족 집안의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미 청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중국 사신으로 갈 때 청나라로 따라가는데 이미 그때 차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귀족이다 보니까 워낙 차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지만 워낙 집안이 막강하다 보니까 차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하는 길에 강진을 거치면서 이 초이선사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약용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차를 알고 제주도로 기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정희가 제주도에 기항 가 있을 때도 제주도에서는 자기가 이미 초이선사가 만든 정약용의 배움으로 가르침으로 초이선사가 빚은 차 맛을 알았으니까 그 차 맛이 너무 제주도에 기항 가서도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처럼 봄만 되면 봄 기운만 되면 어린애처럼 내 차 좀 줘, 내 차 좀 줘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가 너무너무 서정적이더라고요. 그냥 초이야 내 차가 없으니까 차 좀 보내달라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봄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봄 기운이 조금 느껴지고 봄비 내리면 저녁에 사발을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잤다고 합니다. 봄기 오면. 그 사발에 아침에 일어나서 빗물이 고여 있으면, 이슬비라도 고여 있으면 거기에 먹을 갈아서 초이에게 내 이 빗물로 너의 봄 소식을 전하니 나에게 차를 좀 보내달라는 그런 서정적인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17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 초에 거의 사라져버린 우리나라 차의 세계를 이 네 사람에 의해서 거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 차가 또 뭐냐 하면은 거의 또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6.25 전쟁이 아니라 또 우리 조선 말기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차가 그렇게 서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 우리 일상생활이 또 없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진주가 차의 수도라고 선포를 하고 진주가 차의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발점이 다솔사에 계시던 김범술이라는 사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주에 살고 있으면 우리 건대기에
우리 건대기에 다시 사라져버린 우리의 차 문화를 다시 세상에 알리고 널리 퍼지는데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다소사에 계시는 김범술 쌤이니까 우리가 진주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빠졌는데 서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차트에는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차 문화는 동양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동양의 문화, 아까 답은 여기 하나 나왔었습니다. 동양의 문화인데, 서양 사람들이 어쩌면 동양의 차 문화는 조금 상류층의 문화였었고, 그 다음에 차는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마시는 차가 아니라 차는 어쩌면 내 마음을 수양하고 내 마음 정신 공부를 하는 정신적인 공부와 맥락을 같이 해요. 동양에 있어서의 차 생활은. 그러나 서양에 있어서의 차 생활은 조금 다르게 흐르는데 물론 처음에 서양의 차가 도입된 것은 굉장히 금보다도 더 비싸고 고급 가격으로 거래가 되긴 했지만 나중에 산업혁명이나 이런 기점을 해서는 아주 싸게 서민들에게 차가 보급이 됩니다. 그 차는 물론 동양에 있는 녹차나 처럼 고급차가 아니라 아까 대엽종으로 잘라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홍차였는데 근데 그 서양에서 동양의 차가 보급되고 동양의 차 그릇이 서양에 알려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바로 혁명이었습니다. 동양에 이렇게 고급 문화가 있었단 말이냐. 우리는 감히 믿지도 못하는 이 도자기를 동양에서 만들어내고 동양의 코발트 블루가 그려져 있는 한 점 그려져 있는 도자기 하나만을 자기네가 소유하는 것이 꿈이었었고 그리고 부의 상징이 거실에 응접실에 도자기를 진열해 놓고서 지인들을 불러서 차를 마시는 것이 그 당시 지식인들의 표본처럼 동양 문화를 그리워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그 동양 문화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신비에 빠져 있었는데 화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여러 분 있지만 르누아르가 우리는 대표적입니다. 모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모네는 지베르니 정원 알죠, 그죠? 그 사람은 동양의 정원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 집에 동양식 정원, 아까 정원 봤죠, 그죠? 동양식 정원. 우리 보통 정원 하면은 두 가지를 크게 대별시키거든요. 하나는 일본식 정원, 하나는 영국식 정원. 일본식 정원은 딱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반듯한 정원, 일본식 정원이고 영국식 정원은 그냥 자연스럽게 꽃이나 나무를 심어서 화사한 마음이 들게 한 영국식 정원의 성격인데 이 사람이 그러한 지베르니 정원에 동양의 꽃들을 갖다 놓고서 자기네 이제 그 정원에는 그렇게 하고 거실이나 응접실은 동양의 문화를 상징하는 푸른색 타일을 다 깔아놓고서 손님들을 불러서 지인들을 불러서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네의 응접실이 푸른 응접실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그림이 모네의 정원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차의 종류별. 자, 여기에서 제가 깜빡 잊었어요. 앞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요거 돌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통차에 대해서 제가 깜빡하고 했는데, 중요한 걸 놓쳐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구멍이 있죠, 그죠? 구멍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덕산에 제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덕산에 놀러 갔더니, 그 부엌에서 이렇게 고약 같은 것이 이렇게 끈이 꺼여져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서 보니까 그게 이런 떡차, 전차, 그러니까 차를 떡처럼 찧어서 만든 떡차. 그 다음에 엽전처럼 만들어서 엽전 전자를 써서 전차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흥 지역에서는 청태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우리 선대 어른들이
오래전에 우리 선대 어른들이 마시던 차가 요 차예요. 그래서 이름만 좀 알아주시면 전차, 떡차,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은 청태전. 그러면 이제 요 제다법은 어떠냐 하면 아까 제가 요즘에 녹차는 순을 따서 산화나 발효가 정지시키기 위해서 빨리 열을 가해서 건조를 시킨다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선대 어른들이 마시던 차의 종류, 그 다음에 아까 정약용이나 그 다음에 초이선사 그 시절에 마시던 차가 이제 이 차인데 이건 어떻게 가공했냐 하면 찻잎을 따서 이렇게 찧어요. 찻잎을 따서 이렇게 찝니다. 그러면 진주말로 토속적이면 진물이 난다 하죠. 그죠? 차에 있는 성분이 우러나겠죠. 그걸 이제 엽전처럼 이렇게 이제 떡처럼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두면은 차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산화가 되고 발효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없었던, 찻잎에 없었던 성분이 차가 산화가 되면서 또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성분이 생겨요. 즉 조금 유식한 차 하면 약성 성분이 생기는 겁니다. 차 약성 성분이. 근데 우리 선대 어른들은 이 차를 음료로서 마시기도 했지만 예전에 아까 제 친구 집에 갔을 때나 그런 것처럼 산청이나 하동의 어른들은 이거를 엽전처럼 꺼내 끼워서 집에 이렇게 계속 보관을 하고 집에 누군가가 배앓이를 하거나 누군가가 체했거나 이렇게 탈이 났을 때 이걸 약처럼 마셨습니다. 그거 아마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선대 어른들은 찻잎을 따서 진이겨서 그거를 떡처럼 이렇게 비벼서 건조를 시켜서 그것을 집에서 상비약처럼 먹었었거든, 약성.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요 차 마신 것 중에 하동 발효차가 들어간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세 번째 차에 이제 차 다 나왔습니까? 향이 나는 거 마셨어요. 네 번째 차 주세요. 그래서 그 하동 발효차가 이제 마셨을 건데 그 하동 발효차는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차를 완전히 이겼으니까 산화가 거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올 봄에 하동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직접 차를 한 40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직접 따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녹차가 아니라 하동 발효차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싸게 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이제 할머니께서 차를 쪄요. 하동 발효차. 그거 이제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 그럼 발효차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찻잎을 가져와서 열에 쪄요. 열에 찝니다. 열에 찐 상태에서 바로 건조를 시키면 산화가 중단이 되겠죠. 그러나 서서히 자연의 햇빛에 의해서 서서히 말려가면서 서서히 산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하동 발효차인데 하동 발효차는 가격도 저렴하고 저렴한 것에 비해서 몸도 굉장히 그 차가 괜찮아요. 상용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동 발효차를 혹시 주변에 누가 권하면 가격도 대비 괜찮으니까 한번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작가 꼬마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차 생활에 있어서 아까 대표적인 차의 종류별 제다법, 아까 녹차 중단을 시킨 거를 했죠, 그죠? 딴 거 따서 바로 중단을 시킨 거. 그 다음에 청차, 철간음이 대표. 철간음은 아까 청차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잎이 뜨거우니까 조금만 상처를 낸다 했죠, 그죠? 그게 청차. 그 다음에 하동 발효차는 쪄서 조금 산화를 시킨데 서서히, 그죠? 그게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몸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홍차는 두꺼운 잎, 잎도 크고 성숙한 잎이니까 그대로 했을 때는 안 우러나니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잘라서 그대로 산화를 시킨다 했죠. 상처를 많이 돼서, 그죠? 그 홍차의 특징은 몸이 차가운 사람, 몸의 기운이 떨어지는 사람은 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홍차.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 차는 마지막 차 다 돌려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홍차입니다. 홍차는, 지금 가신 홍차는 서양차인데, 혹시 어른들은 이 차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학생 2명은 굉장히 좋아하지 싶은데, 이게 이제 그 프랑스 마리아주에서 나오는 황제의 결혼해가지고 웨딩 임페리얼 하는 차예요. 근데 향이 코코아 향하고 다른 향이 들어있어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차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차를 즐길 때 차 맛도 중요하지만 차에서 그리는 색깔이나 향도 차 생활하는데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차를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는 아까 녹차는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한다 했죠. 정서를 안정시키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한다 하는 힘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수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하다 했는데 조금만 우리 다채로운 차 생활을 이제 하라고 제가 이제 이 차를 권하는데 만약에 집에 정말 귀한 손녀의 돌잔치를 하거나 정말 예쁘게 키운 자녀가 딸이 결혼을 할 경우에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서 녹차를 같이 옆에 놓는 것은 정말 그 음식과 차의 배합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자 얘기했습니다. 행사에 맞게끔 음식에 맞게끔 차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녹차가 그렇게 좋은 힘을 가지고 있는 녹차는 자꾸 마음을 깔아앉히고 하심하게 하는데 마음이 들떠서 이 기쁨을 서로 나누어야 되고 화기애애한 기분을 나누어야 되는데 녹차를 서빙할 경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럴 경우에는 이 음식과 더불어 음료는 내놔야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이런 차에 코코아를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사과를 조금 넣는다든지 우리나라에 같이 블렌딩하기에 제일 좋은 게 저는 남의 유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남의 유자 향을 넣었을 경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를 오늘 조금 다르게 한번 내가 즐겨보고 싶고 내 딸에게 녹차를 먹였을 때우지 말고 내 딸에게 오늘 엄청 행복하니까 입학 축하하니까 거기에 다른 뭔가를 조금 한번 블렌딩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좋은 거. 그래서 이 차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이름답게 이 차는 결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안에 정말 행복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차를 같이 곁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예, 로네펠트 스포츠하고 난 뒤에 갈증을 해소하는 작가입니다. 누굴까요? 네, 힘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보자, 어르신이니까, 이 차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스리랑카 차입니다. 스리랑카 차는 제가 그냥 재미있으라고 합니다. 스리랑카가 이제 영국에서 커피를 자기네들도 공급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커피 나무를 스리랑카에 다 심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보성에 차를 다 심었듯이. 그래서 영국이 스리랑카를 식민지로 두고 있을 때 스리랑카에 커피 나무를 다 심었는데 이 단일 종의 커피 나무를 심었더니 병충해를 입어가지고 커피밭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립턴이라는 사업가가 나타나서 그 커피 농장을 전부 베어내버리고 차 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차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차는 그런 아픈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윤두서입니다. 그래서
윤선도의 손자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정약용의 외조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비로서 우리나라 실학의 싹을 틔우기도 하고 그 상류층의 선비이기도 하지만 서민들의 삶을 애달바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절에 여인들의 삶마저도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전형적인 시골의 여인네잖아요. 그죠? 삶에 지금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고개를 돌려갖고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쑥 캐고 나물 캐고 있는 힘든 시기지만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누굴까요? 작가가 서양인이지만 서양 화가지만 동양의 문화를 동경을 해서 하폭에 동양의 문화를 굉장히 가쁘게 그렸던 화가가 누굴까요? 나는 어린애 2명, 학생 2명에게 주고 싶은데, 그래, 보자. 너는 요거 좋을 것 같아. 이는 오빠야 주고 운동하고 나니.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이상으로 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거 철가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좀 살았는데 네.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네. 차 가게가 많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철가님이라고 써 있는 차가 이름이 있었어요. 네네. 지금 중국 차들이 보통 보이차, 네. 우롱차 네. 그런데 네. 거기 왜 철가님이라고 써 있는 게 네. 뭘까요? 그 철가름이 청차의 한 갈래 아, 종류거든요. 청차. 예.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우롱차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우롱차, 네. 맞아요. 네. 우롱차 네. 차도 저기 안에 네. 밖에 철가님이라고 써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이제 큰 갈래 보면은 청차에 아까 청차 재단은 얘기했잖아요. 청차 갈래 안에 철간음이 한 종류가 있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 차의 종류가 제일 많은 게 청차입니다. 근데 청차 중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게 철간음, 우롱차. 예, 우롱차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홍차나 이런 거 보이차는 근년에 들어서 요 제가 한국 사람들이 더 붐을 일으켰는데 보이차가 만병통치약처럼 예, 이제 다이어트에 최고인 것처럼.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홍라이 여사가 그 이건희를 따라서 이제 중국에 갔는데 선물을 받았던가 봐요. 보이차를.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보이차를 홍라이 여사가 가져와서 특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한테 선물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을 불러서 보이차를 이렇게 우려드렸더니 그 사람들 생각에 굉장히 고급차로 알려진 거예요. 그게 있는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차 좋아하지 보이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녹차 좋아하는데 청차 중에서도 산화가 많이 된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청차 중에서도 산화를 조금 산화를 시킨 거, 상처를 낸 거, 그게 철간음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차 중에서도 철간음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그 차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죠? 이제 그 방금 정말 핵심적인 질문만 딱딱 해주셔서 저 너무 감사한데 녹차는 아까 이제 크게 원리가 녹차는 산화를 중지시킨다 했죠. 그러니까 오래되면 좋겠습니까? 빨리 마셔야 되겠습니까? 녹차 빨리 마셔야 되겠죠. 산화를 중지를 시켰으니까 공기 중에 오래 두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니까 녹차의 좋은 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녹차는 고해에 샀으면 고해에 소비를 다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오래되면 안 좋고. 근데 다른 차들은 다 조금씩 산화를 유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는 유통기한이 안 쓰는, 유통기한이 언제 먹으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거 같아서 네네. 제가 사왔거든요. 네네. 때 네네. 사왔는데 오래 두면 좋아요. 오래 두고 지금 먹고 있어요. 그렇죠. 차는 오래 두면 둘수록 산화가 유도되기 때문에 맛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차에 보면은 이게 연도를 써놨어요. 그게 유통기한, 여기까지 마셔라. 그게 아니라 이때 맛이 좋다라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묵혀두면 해마다 맛이 깊어질 겁니다. 어떤 거는 1년에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녹차 종류. 그래서 녹차는 절대 많이 사지 말라는 거. 내가 먹을 만큼만 사고 한 통 샀으면은 인심 좋게 옆에 사람들한테 빨리 나눠주고 빨리 소비를 시. 네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힌트 주면 한 봉지를 샀으면 소분을 해서 개봉을 하잖아요. 그죠? 소분을 해서 조금 나누어두고 먼저 먹고 2분의 1 나누어서 이거 먼저 먹고 이거는 또 내년을 위해서 남겨두면 내년에 맛이 더 깊어져 있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차를요 이렇게 동그란 왕관처럼 네. 해가지고 그렇게 팔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오래 두고 먹고. 네네. 그래서 한 봉이 이렇게 떴으면 그거 계속 하시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소분을 해가지고 오래 먹을 수 있는 양만큼 하고 요거는 내년을 위해서 남겨주면 그게 더 또 많이 숙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는 사람만큼이나 오래될수록 깊어집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